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눈높이를 낮추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직업상담사들 사이에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구직자가 눈이 높아서 취업이 잘 안 돼. 구직자님, 눈높이를 좀 낮추세요 라고 말입니다. 마치 취업 성공의 조건이 눈높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과연 이 말이 합당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겠지요. 구직자님, 예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급여가 좀 적더라도 지원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마치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위해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눈높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뜻인데 유독 취업 현장에서만 왜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까요? 높이면 안 되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예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구직자분을 상담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핸드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요. 퇴직을 한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대기업에서는 퇴직했지만 그분의 기술을 필요로 했던 중소기업에서 예전 보수와 비슷한 조건으로 채용을 하였고요. 오히려 별도의 성과급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분한테 눈높이를 낮추세요 라고 했다면 이분은 그 좋은 재취업의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눈높이는 직업상담사가 낮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자 본인 스스로가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 제가 어떤 취업지원 기관에 근무할 때 중년 진사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전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급여가 얼마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저보고 그 급여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알려달라고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급여에 맞는 조건을 검색하였지만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연락을 안 주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시는 급여를 주는 곳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러면 내가 급여를 좀 낮추겠다. 좀 낮은 금액으로 찾아달라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월급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한 달 후에 그분이 낮춘 거는 약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분 일자리를 찾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상당히 낮은 급여의 조건으로 낮춘 다음에야 그분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분이 스스로 급여를 낮춘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낮추세요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둬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직업상담사마저 눈높이를 낮추세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서운해 하겠습니까? 두 번째, 직업상담사가 구직자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또 하나는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사 평균 연령대가 40대가 제일 많다고 했고요. 그 다음이 30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직자 중에는 50대 연령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업상담사보다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근무했던 직종에서는 그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직업상담사는 이런 분들에게 무언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을 많이 했다고 또는 가르쳤다고 해서 좋은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상담실에서 어느 남성이 나오면서 기분 나쁘듯 말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집에서 빨래하고 애 보다가 온 아줌마한테 상담을 받은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리고는 상담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담을 맡았던 상담사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력서 클리닉 하는 날인데 그분이 이력서는 작성해 왔는데 한국어로 작성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외국어로만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써오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클리닉을 해줍니까? 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을 제가 상담하기로 하였는데 전에 상담했던 상담사한테 그분의 이력서를 받아서 보니까 그분은 대기업에서 간부까지 하시고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고 외국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저하고 상담하기로 한 날 그분이 제 상담실로 들어왔는데 표정은 여전히 어두우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상담건으로 인해서 기분이 아직 안 풀리신 듯 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의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이 끝나고 나자 그분이 일어나서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다음부터는 선생님처럼 정장 차림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복장이 나쁘다고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 역시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퇴직하게 되었고 그래도 다시 재취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상담사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꾸 가르치려 들려고 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자기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외국에서도 근무했고 4개 국어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날 이력서를 외국어로 써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그분에게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그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력서를 봤는데 경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줄 아시니까 아마 다른 회사에서 선생님을 스카우트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라고 맞장구를 쳐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전에 상담사는 자주 자기를 가르치려 들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분의 능력과 경력을 말로나마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구직자에게 눈높이를 낮추세요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과 또 구직자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